다음 주 4월 14일에 이제 내란죄 첫 재판이 열립니다.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불소추 특권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계엄 중에 직권 남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외환 유치 혐의, 여기서 외환이라는 것은 내후 외환의 외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기소 혹은 뭐 재구속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검찰 수사가 그렇다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도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유 작가께서는? 예,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 되리라고 봐요. 예. 그게 지금 특검은 이제 상설특검도 지금 법에는 국회에서 의결하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체 없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덕수 씨, 차장목 씨가 다 이거를 지금 몇 달 동안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숨 쉴 때마다 위법을 하고 있어요. 예. 숨 쉴 때마다 위헌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멀쩡하게 대한민국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다 기각해서 보냅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거냐? 안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한은 절대 실질적인 수사는 안 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내란 수사도 거의 다 멈춰 있고요. 다른 수사도 신용만 하는 거지 명태균 수사부터 시작해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민주당이 또 가결해서 또 보내도요. 또 거부권 행사하고요. 본회의에 오면 또 부결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법적인 내란 종결이 되려면 먼저 정치적 내란 종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내란 수사든 아니면 다른 윤석열 씨 부부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든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여론조사 결과로는 67%가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건은 원래 특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을 칭찬하거나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말로 이상한 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 수사를 더 할 것이다. 정권 교체기에 보면 사실은 심우정 총장은 지금 상당히 힘을 잃고 있는 것이고 새로 정권이 바뀌면 총장이 되고 싶은 사람,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을 거고 나한테 맡겨주면 다 할 거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제가 대검찰청에 있었는데 그때 검찰 간부들이 당선인이 다니는 목욕탕을 파악해서 그 옆에 가서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한테 맡겨주면 더 잘할 수 있다. 정말로 검찰은 그런 조직이라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이상 이 사건 수사는 어쨌든 끝까지 간다고 봅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목욕탕 사건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걸 또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분이 누가 그렇게 목욕탕을 갔대더라 하는 얘기를 저희한테 하는 거죠. 저희가 소문내라고. 예. 치열하게 지금 거기서는 또 아무한테도 미션 주지 않았어요. 어떤 그러니까 검사한테 노무현 대통령은 안 주셨죠. 예. 검찰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 예, 뭐 그 부분도 중요하죠. 임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청은 이제 기소청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검찰청은 합법적인 행정 조직인데 범죄 조직처럼 행동해 왔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조직은 지금처럼 권한을 집중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190석 가까운 연합의 힘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취임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가게 되고 공소청 또는 기소청으로 여기 뭐 줄대 갖고 해봤자 별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하리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도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 그래서 검찰이 제 모습을 찾았고 국민들이 보기에 아 우리 형사 절차가 좀 낮았어. 검찰 공화국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대로 못해서 그렇죠. 그거를. 그거를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면은 검찰 개혁을 더 했어야 되는데 하는데 저는 극한까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변호사들은 다 아는 거지만 형사 절차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하게 저는. 검찰 입장에서 극한까지 간 건 기소청 아닐까요? 아직 기소청은 아니고. 기소청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을 맥락에서 보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조국 민정수석이 있을 때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검찰 특수부가 가장 컸습니다. 자기들이 집권할 땐 하다가 조국 사태 이후로 줄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없고 결국은 검찰, 경찰, 공수처 이렇게 권력기관 간의 싸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만들어서 뭐 좋아진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번 내란죄 수사에서 공수처의 한계를 너무나 다 온 국민이 보지 않았나요? 그래도 공수처가 했잖아요. 그 정도 역량 가지고 저는 공수처를 지금은 한 5배 정도로 키워야 된다고 봐요. 인력이나 예산이나 권한으로요. 그리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예. 그렇게 분산시켜 놓고 검사가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기소권을 쥐고 있는데 그 제대로 행사 안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걸 더 키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도 좀 정상적인 검찰을 가져야지 이렇게 검찰이 범죄 조직처럼 행동하는 한은 국가의 기관과 어떤 법치 이런 것들이 쓸 수 없다. 예. 저는 그 점은 그렇게 오늘 뭐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검찰 주제는 개혁이 아닌데 돼야 되니까. 예. 검찰 출신도 계시니까 또 얘기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그 질문들 저희가 이번 시즌 말고 작년에 언론 토론 했었잖아요. 두 분이 바로 그때 나오셨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도 했었습니다. 언론 관련으로. 그래서 오늘 뭐 언론에 대한 얘기도 할까 했는데 토론의 효율상 2번씩이나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하고 기존 언론이나 아니면 또 디지털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은 각자 공히 가지고 계신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선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그러니까 당일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파면된 당일이었는데 그래서 곧바로 대선 체제로 돌아서는 어떤 태세 변환 이것도 사실 좀 놀랍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강하구나 상상 이상이구나 하는 것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과거 여당 의원이었던 어떤 한 사람조차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라기보다도요. 예. 저는 어떤 후보를 내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굉장히 극우적인 그런 그 김문수 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떴지만 제 생각에 그 거품은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보수 후보를 내세워서 당의 쇄신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선 후보를 내세우는 게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예, 국가적으로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더 이제 극우 지지층에만 목매고 가다 보면은요. 예. 이제 굉장히 지역 그 TK 지역만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고 집권 가능성이 더 떨어질 건데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민주당에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 날아야지 예, 국민의힘이 쪼그라들거나 아까 뭐 위원정당 해산 말씀하셨는데 해산시킨다고 해서 그 정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한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허민기 기자가 저를 안 쳐다보셨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정당 정치 또는 저 의회 정치의 본질과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대통령의 파면은 곧 그러면 그 해당 소속 정당 1호 당원이 소속돼 있는 정당의 파멸로 이어져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않다고 예. 보고 그 의원총회에서 일부 우리가 자숙하는 상황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만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후보를 내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도 사실은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던 것이 왜냐하면은 탄핵이 결정이 되면 탄핵 전의 논리와 탄핵 후의 논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탄핵당한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어떤 중도가 표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일단 있는 거고요. 사실은 2017년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사실은 그 표를 다 따져보면 중도와 진보를 합쳐가지고 70% 가까이가 되고 보수 후보들 홍준표, 유승민 합쳐가지고 30% 정도가 됩니다. 7대3 구도였어요. 저는 예. 7대3 구도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후보를 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도우는 도우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예,
민주당이 막 이제 해산해라, 후보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내란몰이를 하니까 그 민주당의 논리를 이슈를 내가 가져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후보는 내야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죠.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당하는 예. 거지 뭐 여당이 잘못해서 탄핵당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는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그 집권당이든 정당은 대선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이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성립 안 한다고 봐요. 예. 당연히 후보를 내야죠. 근데 진짜 문제는 후보를 내냐 안 내냐 문제가 아니고 이 내란과 끊지를 않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이. 예, 예. 아니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계속 옹호했고 탄핵을 대부분이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몰려가서 기각하라고 요구를 하고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5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5 곱하기 8, 40개의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완벽하게 헌법을 짓밟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그래서 직에 있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이 마당에 왔어도 그 사람을 징계를 못해요. 당원이 반헌법 행위를 하면요. 그 당원을 징계해야 그 정당이 민주정당이에요. 예. 제가 만약 저는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니지만 제가 만약 민주당원인데 민주당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해가지고 파면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제명하자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당원으로 껴안고 정당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지킨다는 정당이요. 예. 저는 윤 대통령이 탄핵당했기 때문에 후보를 내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 헌법 파괴자로서 파면당했고 그리고 형사재판도 내란 속이라서 받고 있는 이 당원을 징계하지도 않고 출당시키지도 않는 이게 문제다 이게. 예.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어떤 후보가 나가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냐. 이게 정말 저는 의문이에요. 왜 안 하는지. 그 지난번에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소속 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 내지는 각하 탄원서를 냈습니다. 다 서명했어요. 82명입니다. 아니 그걸 뭐 그렇다 쳐요. 예, 그럼 탄핵 전이니까요. 예. 근데 82명씩이나 그렇게 해서 탄핵 기각 내지 각하를 주장했는데 탄핵이 됐다고 해서 바로 태세 전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까지 온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처음에 선을 계엄 첫날만 한동훈 대표가 메시지를 제대로 냈고 그 다음부터 흔들린 게 어떻게 보면은 관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자기 계산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선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곧 바뀔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대선에서 진짜로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말이 반복되는 그런 후보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 이 책임 정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여당 집권당이 이 정도로 망가지면 야당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게 맞죠, 사실은. 어떻게 예. 보면 이게 그냥 잘했냐 못했냐를 따질 거 없이 임기를 다 못 채울 정도로 끝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계엄하고 손을 끊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를 잘못을 했으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어깨가 저는 굉장히 무겁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직후에 있었던 일이 정말 똑같이 반복되면서 제가 데자부가 됩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인데 처음으로 지지자들한테 문자 폭탄을 받았어요. 같은 예. 당 지지자들한테. 예. 그게 뭐였냐면 개헌 논의를 했다고 한 겁니다. 사실은 엊그저께 이제 국회의장께서 대선하고 같이 개헌을 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다만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 국회의장 놀이하지 마라 그렇게 조롱하면서 욕을 만약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아주 진짜 제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변하지 않는 이상 대선에서 이기기는 힘들고 예. 차라리 민주당이라도 좀 잘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좋은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예전이랑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서 예. 정말 좀 원망스러운 거죠. 저도 알겠습니다. 유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말 많은 비판과 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남는 게 민주당하고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러 후보들을 보면 참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